오늘 신문입니다. 석촌호수 주변에 생긴 싱크홀만 5개, 여기에 거대 동공이 발견되게 됐는데요. 한국일보는 이 같은 위험성을 이미 서울시가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기사를 실었습니다. 자, 함께 살펴보시죠. 이 항공사진을 보시면요. 1972년 석촌호수 일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수 주변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하얀 모래사장입니다. 석촌호수 일대는 한강 본류에 속하는 곳이라서 이렇게 모래사장이 있었다면서 서울시립대 이수곤 교수가 지적을 했는데요. 바로 이 점선에 이렇게 제2롯데월드가 현재 건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9호선 공사의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이 지역을 공사하면서 공사 구간의 지반 취약성을 이미 시에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국토부가 나섰습니다. 싱크홀 예방 TF를 가동하고 도심 공사 현장을 점검하겠다는 것인데요. 사후약 방문 아닐까요? 시의 반응도 문제입니다. 이 지역의 지하의 거대 동공의 원인을 9호선 3단계 터널 공사 때문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만약 신문의 주장처럼 집안에 대한 문제점을 이미 시공사에서 제기한 상태였다면, 그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된 거라면 시가 큰 위험을 그냥 방관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감염당국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제목 보시죠. 에볼라 불안에 떠는데 감염병 관리에는 구멍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보통 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발견하면 보건당국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보건당국이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를 놓쳤죠. 거기에 에이즈가 10건 중에 9건 정도, 또 말라리아는 5건 중 1건이 늑장 신고가 됐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신고 지연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 퍼센트로 보시면 좀 쉬운데요. 말라리아가 22.2%, 비브리오 폐혈증이 26.8%, 에이즈가 충격적입니다. 93.5%나 그 신고가 늦었습니다. 만약 심각한 전염병이라면 신고가 지연된 그 기간 동안에 이미 상당히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지연 신고를 한 의료기관에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지난해 실제 행정조치를 당한 것이 단 6건 뿐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감염병은 발견 즉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건당국 관계자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염성이 큰 질병의 경우 작은 실수가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건강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어떤 음식이 계속 생각이 난다면 맛 중독을 의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밥을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 면이 있다. 이 면을 주문하는 당신, 혹시 라면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아침에 잠자리에서 쉽게 일어났다면 탄수화물 중독을 좀 의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탄수화물 자체는 결국엔 단맛 중독입니다. 당이죠. 그래서 이 미각과 두뇌가 심리적인 허기로 자극시킨다는 것입니다. 배가 실제로 고픈 것이 아니라 뇌가 거짓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맛이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중독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중독의 결과 비만, 합병증, 또 위장 손상 등의 문제를 일으키죠.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까요? 자, 이것을 보시면 되는데요. 단맛을 좋아한다면요, 설탕물을 머금고 한 3분 이상 정도 있고요. 짠맛을 좋아하시면 소금물로 3분 이상 정도 머금은 후에 뱉고 다시 맹물로 30초 정도 머금고 다시, 이것을 반복하면 좋다고 합니다. 여기에 커피, 탄산음료, 과일 통조림을 줄이고요. 항상 구매할 때는 설탕이 적게 든 음식을 확인하고 사면 좋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조선일보에서는요, 교황의 건강 비법을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78세의 교황, 연일 정말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정말 건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전문가가 밝히는 교황의 이 체력, 이것은 이 비밀이 소식, 적게 먹는 것과 정신 에너지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교황은 20대 때 이미 폐 급성 폐렴으로 한쪽 폐를 절제했습니다. 거기에 11시간의 비행, 30분 단위의 빽빽한 스케줄, 중간중간 휴식 시간에도 깜짝 방문 일정을 넣는 등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죠. 방송을 보면 알겠지만 앉아있는 장면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건강이 걱정돼서 상태를 물었더니 항상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그라치아 디스타토, 힘이 넘친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의사들이 분석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소식에다가 신자들의 환대가 육체 피로를 줄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죠. 다른 신문에서는요, 교황의 자세에 답이 있다고 발표됐습니다. 교황이 처음 사제의 길로 접어들었을 때 할머니께서 재미없으면 그냥 신학교 나와라 라고 조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항상 일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찾았다는 것인데요. 우리 직장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참 다양했습니다. 시민에게는 항상 너그럽고 진심으로 낮은 자세로 다가가지만 사제에게는 엄하게 성경의 잣대를 알려줬죠. 그렇다면 지도층인 이 정치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소통이다라는 말풍선을 보면 알겠지만 화합과 평화라는 화두 앞에 이렇게 정치권이 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주 앉았습니다. 그래서 만평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소능일이다. 국회 소통 능력 시험일이라고 정리한 것이죠. 이렇게 마주 앉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관련 협상을 주말에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전혀 진척을 보지 못했죠. 만약 교황이 던진 이 메시지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과연 뭐라고 할까요? 소능일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이었습니다.